이병철 회장이 임종 직전 아들 이건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망하고 겸손한 자는 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과 비굴을 구분하지 못한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국 최대 기업을 일군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강조한 것이 바로 겸손이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겸손한 배경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자신감 넘치고 화려하게 시작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들 중 85%는 결국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거나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겸손과 부 사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겸손한 사람들이 부를 끌어당기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겸손과 가짜 겸손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점이에요. 잘못된 겸손은 오히려 가난으로 이끌지만 올바른 겸손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가져다 줍니다. 주의하세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가짜 겸손에 속아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당신은 자신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겸손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방해가 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겸손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겸손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둘 다 반쪽만 맞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이 주목받은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승진 기회가 왔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회를 놓친 경우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 독이 되는구나 라고 결론 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예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감 부족이었던 거죠. 진짜 겸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병철 회장의 일화를 들어보세요. 1960년대 일본 기업과 기술 제휴를 논의할 때 일본 측 대표가 삼성은 아직 우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병철 회장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을 당당하게 어필한 거죠. 이것이 바로 전략적 겸손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보이는 거예요. 정주영 창업자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현대건설 초기에 대형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는데 다른 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의 과거 실적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정주영 창업자는 달랐어요. 우리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간절하고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따냈고 그것이 현대건설 성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꿔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겸손과 부의 첫 번째 연결고리를 공개하겠습니다. 학습 가속 효과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나는 이미 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느려요. 반면 겸손한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겸손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학습 속도가 평균보다 3배 빠르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LG 구인회 창업자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70세가 되어서도 젊은 직원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주변에서는 회장님이 그럴 필요가 라고 말렸지만 구인회 창업자는 내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 LG는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다른 전통 기업들이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는 동안 말이죠. 두 번째 연결고리는 더욱 강력합니다. 신뢰 자본 축적 효과예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곧 돈이에요. 신뢰받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950년대에는 담보도 부족하고 신용도 낮았어요. 하지만 은행장들이 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실제로 이병철 회장은 평생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이런 신뢰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담보 없이도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연결고리, 적응력 극대화 효과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해요. 내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을 바꿉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적응력이 곧 생존력이에요. SK 최종현 창업자의 사례를 보세요. 그는 원래 섬유업으로 시작했지만 석유화학으로 다시 통신업으로 업종을 바꿔가며 성장했어요. 매번 나는 이 분야의 초보자다. 전문가들에게 배워야 하는 자세로 접근했죠. 만약 그가 나는 섬유업 전문가다 라고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의 SK그룹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번째 연결고리가 가장 놀랍습니다. 기회 자석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정말 신기해요. 겸손한 사람들 주변에는 왜 좋은 기회들이 자주 나타날까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다섯 번째 연결고리가 가장 강력한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20년간 성공한 기업가들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의 95% 이상이 학습 지향적 겸손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학습 지향적 겸손이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되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보는 태도를 말해요. 일은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출발점으로 여기죠. 머킨지 앤드 컴퍼니의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리더십을 보이는 CEO들의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평균 15%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직원들이 더 솔직하게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리더 밑에서는 직원들이 나쁜 소식을 감추거나 문제를 축소해서 보고해요. 하지만 겸손한 리더에게는 있는 그대로 말하죠. 그 결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임원회의에서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 처음에는 임원들이 당황했어요. 창업자가 자신의 의견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전략인지 알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최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나보다 젊고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나는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카카오는 빠르게 변화하는 IT 트렌드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다른 전통 기업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일하며 세대 갈등을 겪는 동안 말이죠. 골드먼 삭스의 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장인 마크 슈왈츠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절대 내가 시장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실제로 워렌 버핏도 평생 나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 다만 좋은 회사를 찾을 뿐이다 라고 말해왔어요. 이런 겸손한 태도가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든 비결 중 하나예요.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창업자들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여요.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창업 초기에 우리는 검색에 대해 잘 모른다. 사용자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만약 그들이 우리가 최고의 검색 엔진을 만들었다고 교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용자 피드백을 무시하고 개선을 소홀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태도로 계속 배우고 개선한 결과 구글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이 되었습니다. Y 컴비니터의 폴 그레이엄은 수천 명의 창업자를 멘토링하면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모두 비기너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초심을 잃지 않는다. 이제 5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역설적 자신감 증폭 효과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겸손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실패해도 역시 내가 부족했구나.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 라고 생각해요. 반면 교만한 사람들은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해요. 자신의 이미지가 깎일까봐 말이죠. 그래서 도전을 피하게 되고 결국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정주영 창업자의 일화가 이를 완벽하게 보여줘요.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 주변에서 모두 말렸어요. 자동차는 너무 복잡해. 실패할 확률이 높아. 하지만 정주영 창업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맞아요. 나는 자동차에 대해 모르죠.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면 되죠. 나는 이미 가진 게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도전한 결과 현대자동차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가 되었어요. 만약 그가 나는 건설업 전문가니까 자동차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겸손에도 올바른 겸손과 잘못된 겸손이 있거든요. 잘못된 겸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회피예요. 진짜 겸손은 저는 아직 모르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죠. 또 다른 잘못된 겸손은 과도한 자기 비하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말하면서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감 부족이에요. 그렇다면 올바른 겸손과 잘못된 겸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겸손을 통해 부를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문화에서는 겸손이 때로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에요. 내세우면 안 된다, 튀면 안 된다는 문화 때문에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 한국 기업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들만의 특별한 한국형 전략적 겸손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한국 문화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단점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의 미덕을 유지하면서도 당당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가장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올바른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 단순히 부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건강과 행복감까지 극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이에요. UC 버클리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보다 50% 낮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아요. 실수하면 안 돼, 약점을 보이면 안 돼, 라는 생각에 시달리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기억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교만한 자는 망하고 겸손한 자는 흥한다. 그는 평생 이 원리를 몸소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성 임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병철 회장은 90세가 넘어서도 정신이 맑고 건강했다고 해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거죠.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연구진이 발견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학습 가소성을 담당하는 영역이 일반인보다 2배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학습 가소성이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뇌의 능력을 말해요. 즉, 겸손한 사람들의 뇌가 실제로 더 젊고 유연하게 유지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의 뇌과학적 효과예요. 겸손한 마음가짐이 실제로 뇌 구조를 바꾸고 더 나은 학습과 적응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주영 창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변에서는 나이가 드시니 좀 쉬시라고 말렸지만 그는 배울 것이 많은데 어떻게 쉬냐고 답했다고 해요. UCLA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성공한 기업가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뇌에서는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영역이 특히 발달되어 있었던 거예요. 공감 능력이 높으면 다른 사람의 니즈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곧 돈을 버는 것과 직결되죠.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아요. 대신 상대방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라고 궁금해해요.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을 기르게 되고 결국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겸손한 사람과 대화할 때 느꼈던 그 편안함과 신뢰감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말을 정말로 들어준다.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겸손의 사회적 효과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겸손은 진짜 겸손인가요? 아니면 가짜 겸손인가요? 그리고 그 겸손이 당신을 부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가난으로 이끌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감 부족이나 회피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다행이에요.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진짜 겸손의 힘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실전 적용 가이드입니다. 겸손의 원리를 아는 것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는 겸손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당당해야 하는지, 이런 미묘한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면접에서는 어떻게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을 보일 수 있을까요? 협상에서는 어떻게 겸손하면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투자할 때는 어떻게 겸손하면서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에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해요. 잘못하면 겸손이 약점으로 보일 수 있고, 과하면 오히려 가식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형 전략적 겸손입니다. 서구의 겸손과 동양의 겸손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겸손의 방식이 따로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별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보너스로 겸손 vs 자신감 밸런싱 체크리스트와 상황별 겸손 대화법 스크립트도 무료로 제공할 거예요. 또한 이병철 회장이 실제로 사용했던 3단계 전략적 겸손법도 완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익히면 겸손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완벽한 밸런스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부터 저는 잘 모르지만 이라는 말 대신 저는 아직 배우고 있지만 이라고 표현하세요. 작은 차이 같지만 상대방이 받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실수했을 때 죄송합니다 만 말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책임을 지면서도 성장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셋째, 칭찬받을 때 아니에요. 저는 이라고 부정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세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넷째, 매일 한 가지씩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서 배워보세요. 능동적인 겸손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섯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하지만 이라고 시작하지 말고 그렇군요. 그리고 라고 이어가세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더하는 기술이에요. 이 5가지만 30일 동안 실천해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신뢰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거기서 공개할 3단계 전략적 겸손법과 실전 스크립트들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고가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기업가들이 어떻게 겸손과 자신감의 완벽한 밸런스를 찾았는지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대화법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가짜 겸손으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진짜 겸손의 힘을 발휘할 시간이에요. 댓글로 오늘부터 진짜 겸손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 제가 직접 개인별 맞춤 조언과 함께 추가 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댓글을 남긴 분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실전 가이드와 체크리스트를 놓치면 평생 겸손과 비굴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만한 자는 망하고 겸손한 자는 흥합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만이 진짜 부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겸손한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